또 자동 방제 드론인 반디 S1 플러스 리뷰 영상입니다. 농업용 드론 반디 시리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 설립된 메타 로보틱스사에서 출시한 농업용 드론으로서 그 당시 DJI사의 N3AG, A3AG 기반으로 대다수의 농업용 드론이 제작되었던 것과 다르게 픽소크 기반의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10m급의 반디 A1 등 1세대 농업용 드론을 보급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점과 독특한 디자인,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나름 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에 한 획을 그은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2021년 메타 로보틱스사가 인투스카이에 매각된 후 2022년 인투스카이사의 플렉스9 기반의 프레임과 반디 시리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출시한 드론이 16m급의 반디 S1과 20m급의 반디 S2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RTK 기술을 적용한 반디 S1 플러스라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반디 S1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적도, 자동 방제 기능은 유지하면서 RTK를 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비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반디 S1 플러스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일반적인 매핑 형식의 자동 방제 기능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반디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필지만 클릭만 하면 지적도가 활성화되어 간단하게 방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농업용 드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농업용 드론을 직접 비행하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신 농업인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반디 S1 플러스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앤 파워 시스템. 두 번째, 반디 플레이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 지적도 자동 방지 시스템.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다섯 번째, 스프레이 앤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과 파워 시스템입니다. 반디 S1 플러스는 인투스카이사의 대표적인 플렉스9 프레임을 기반으로 양옆에 가운데 암 두 개를 추가하여 농업용 드론에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선호하는 X6 헥사 타입의 드론입니다. 전통적인 모습의 농업용 드론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익숙한 형태의 X6 헥사 타입입니다. 동체 내부 하부에는 카본 플레이트를 베이스로 가운데 육각암을 배치하고 진동 방지를 위해서 상부에 알루미늄 탑이 고정되어 위아래에서 카본암을 단단히 잡아주는 샌드위치 형태로 기존 EFT사의 E 시리즈보다는 진동 방지 부분이나 내구도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예전에 타벡스건사의 10에서 16L급 드론에 적용되었던 보강 구조로 제가 타벡스건사의 드론을 처음 봤을 때 독창적이고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타벡스건사 농업용 드론이 상당히 튼튼했고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타벡스건사에서 자체 개발한 T 시리즈의 FC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여러가지 최적화 문제 때문에 국내 도입을 포기했던 우픈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용 드론 트렌드가 생산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카본 나일론 등의 플라스틱 프레임을 통으로 짜서 넣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 때문에 무게가 증가하고 무더운 날씨에 사용 시 유격이 발생하여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에 비해서는 예전 방식이기는 하지만 다이캐스팅이 아닌 CNC 가공이라던가 상당히 고민하고 만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고비용의 프레임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결합 방식을 확인해 보시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내구도 부분에는 EFT사의 E 시리즈나 G 시리즈보다는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투스카이사의 여러 프레임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프레임 중 하나가 아닌 듯 싶습니다. X6 헥사콥터의 특징으로 좌우 폭은 2422mm, 앞뒤 길이는 2204mm입니다. 기존 쿼드콥터보다 상당히 넓은 동체폭을 확보하고 있으며 높이는 RTK 모듈이 최상단으로서 730mm이며 16L 드론이지만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프로볼 폴딩했을 때는 좌우 폭은 1680mm, 앞뒤 폭은 1460mm입니다. 보통 1700mm의 폭을 가진 포터를 고려해 봤을 때 탑이나 레일 호루에 간섭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돌려서 적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차량에 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방제 차량 제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폴딩하는 방식은 고정하는 장치를 돌려서 풀고 옆으로 밀어서 고정합니다. 폴딩했을 때 좌우폭은 980, 앞뒤폭은 1100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최근 BMS 스마트 배터리 사용을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반디 S1 플러스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소프트백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배터리 케이스상 같은 용량의 12세 22000 스마트 배터리는 들어가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하니 기존 배터리를 보유하신 유저분들이 추가로 드론을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투스카이에서는 더 큰 사이즈의 배터리 케이스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디 S1의 자체 중량은 스펙상으로는 배터리 포함하여 22.5kg로 되어 있지만 제가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자체 중량만 17.7kg, 배터리 무게는 5.8kg로 배터리 무게를 포함한 총 무게는 23.5kg였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8.5kg 되어 있어서 최대 페이로드는 14.9kg, 초경량 비행장치 1종 드론에 속합니다. X8 모터의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권장 페이로드 중량은 5에서 7kg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듯하며 권장 최대 이륙 중량의 경우 38.5kg로 모터 스로틀 65에서 67%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터 사양을 고려했을 때 16L 작업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액제 탱크의 용량은 17.5L이고 비료 살포기의 용량은 50L입니다. 초보자들의 경우 12kg에서 한 13kg 이하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터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버잉사의 X8 모터를 적용하였습니다. 헥사 타입의 X8 모터에 최신 버전의 3011 프롭을 적용했습니다. X8 모터에는 처음에는 3090 프롭이 규격이었으나 중간에 신형 3090 프롭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3011 프롭이 X8 모터에는 전격 규격이니 정품 3011 프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S를 위해서 입고된 드론을 정비를 다하고 비행 테스트를 하면서 생각지 못한 모터 진동으로 안전성이 떨어져 굉장히 불안한 드론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출고시 제공하는 정품 프롭이 아닌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비품 프롭을 구매하여 장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AS를 진행하면서 바빠서 쇼츠로만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 영상에서는 진동이 그렇게 심하다고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기체의 진동이 심해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미처 담지 못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방제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품이 프롭이고 프롭 가격이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프롭 가격을 아끼려다 모터가 고장나거나 심하면 프레임 부분까지 변형이 올 수 있으니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정품 프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디 플레이 어플리케이션. 인투스카이에서 직접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인 반디 플레이 앱을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에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인지 방제 설정을 보다 쉽게 세팅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제 세팅이 쉽다는 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기준의 견해입니다. 아무리 쉬운 프로그램이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에 적응만 한다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의 유저분들에게 유리한 점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의 글자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특히 자동 방제 설정창의 포인트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다른 글자들도 이 정도 사이즈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투박한 디자인의 세련된 맛은 떨어지지만 고령의 유저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디 S1 플러스는 시동 거는 방법이 주로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교육원과 저가형 드론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지휘 계열의 FC와 달라서 처음 이 드론을 사용하신다면 시동을 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자동 테이크오프 시스템을 활용하면 조종기 스틱으로 시동을 걸지 못하더라도 디스플레이에서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조종기는 기존 반디1 S와 다르게 모니터 일체형의 MK15를 적용해서 핸드폰을 거치하여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와이파이나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FPV 카메라의 전송 속도가 빨라서 화질이 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종기를 켜고 부팅하는 데 약 30초, 조종기가 켜진 뒤 드론과 바인딩 되는 데는 대략 30초 정도, 총 1분 정도가 소요되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편입니다. 세 번째, 지속도 자동 방제 시스템. 반디 S1 플러스가 기타 다른 드론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지속도 자동 방제입니다.
기존의 자동 방제의 경우 매핑을 통해서 방제 구역을 설정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드론으로 3D 매핑을 통해서 방제 계획을 설정해야 했는데, 반디 S1 플러스는 와이파이나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해서 방제 필지를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지적도상 방제 계획 설정창이 팝업되기 때문에 쉽게 방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와 실제 방제하는 구역에 일부 오차가 있기 때문에 방제 구역을 이동시키거나 장애물을 잘 확인하고 버퍼존을 조금 넉넉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적도와 실제 방제하는 구역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방제 구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 또는 초보자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도 자동 방제 시스템이 인투스카이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DJI의 MG1 시리즈의 창국 총판이었던 오토월드에서도 지적도 자동 방제 드론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드론도 향후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 연락주세요.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반디 S1 플러스는 RTK 모듈이 추가되어 기존 GPS 대비 오차 범위를 줄여 더욱 정밀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인투스카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행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확실히 일반 GPS 드론에 비해서는 비행 안전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습니다. 반디 S1 플러스의 최대 이력 중량은 38.5kg로 초경량 비행장치 1종 드론에 속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셀 22,000mAh 배터리 2개를 사용해서 공기체 기준 16분 비행, 풀 페이로드 기준 7분 비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약제 탱크 살포 시 10m 기준으로 약 2회, 비료 작업 시 15kg 비료 3포에서 4포 정도는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료 작업은 비행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프레이 스프레더 시스템. 반디 S1 플러스는 하버잉사에 5리터 펌프를 장착하였으며 노즐의 구성은 총 4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전방과 중심 카본의 모터 밑에 EFT 노즐 어셈블리가 장착되어 있고, 노즐 팁의 경우 기본으로 리첼사에 11001호 플랫 노즐이 각 1개씩 총 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플랫 노즐의 경우 약제가 일자로 나가기 때문에 노즐 방향을 항상 비행 방향 수직으로 배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제를 하면서 살포가 완료된 후 약제를 재충전하고 이륙하여 살포하려 할 때 에어가 차서 분사가 안 돼서 다시 착륙해서 에어를 빼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정말 간혹 발생하기는 하지만 정말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시간 낭비와 더불어 이륙하면서 소모된 배터리 전력을 생각하면 방제 효율이 정말 떨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디 S1 플러스는 에어 스위치를 장착해서 이 스위치를 조금만 열어놓고 사용한다면 에어가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시작 전 밸브를 열어 에어를 빼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제 점도에 따라 분무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같은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키성량에 따라서 밸브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에어가 차 있다면 직접 열어서 다시 잠궈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반디 S1 플러스의 입제 살포통은 50리터로서 부피가 큰 벽시종자나 라이그라스 한 포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특히 최신 교반기가 들어가 있어 종자 파종 시 막힘없이 잘 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제 작업에서 입제 작업으로 교체할 때 버티컬 교체 방식을 채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하며, 이 밖에도 항공잭 구조를 적용하여 액제 라인과 입제 라인 교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교체를 해보았는데 비교적 편리한 편이었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특히 수도용 제초제인 카온슈 입제나 도복 경감제인 안빌 입제, 원해용 제초제인 스톰프 등 가루가 게이트에 끼어서 개폐가 잘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한 나노 게이트 3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이런 입제 타입의 약제도 잘 살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약 입제 타입의 경우 조립식, 흡착식 등의 입제 타입별 차이가 있으며 제품의 원재에 따른 레시피, 농약회사의 제조 설비, 그리고 제조회사의 노하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용 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디 S1 플러스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 3가지.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지적도 자동 방제 시스템입니다. 사실 저는 직접 조종기로 드론을 제어하는 수동 방제를 권장하지만 드론 조종에 부담을 많이 가지신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에게는 반디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자동 방제 방법은 사용 방법만 잘 숙지하신다면 편리하게 방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RTK 모듈입니다.
인투스카이에서 교육용 드론에 장착하여 판매를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용 드론에 처음 도입한 모델이 바로 반디 S1 플러스입니다. 기존 농업용 드론을 사용해본 분들이라면 GPS의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안정적인 호버링과 보다 정확한 조종타 등 RTK 모듈을 통해서 비행이 보다 편리합니다. 또한 방제를 하러 가서 무심코 바로 약재를 먼저 다 넣고 이륙을 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약재를 비우고 다시 지저귀 컬리브레이션을 해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반디 S1 플러스는 큰 사고가 아니라면 그런 지저귀 컬리브레이션과 같은 수고스러운 방법 없이 방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프레임 내부도 귀한 헥사 프레임입니다. 내부 메인 프레임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이캐스팅 방식이 아닌 CNC 방식으로 제작한 알루미늄으로 고정하여 상당히 튼튼한 편이며, 최근 개발되는 드론들이 날개가 4개인 쿼드 타입이 대부분인데 반디 S1 플러스는 초보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헥사 타입입니다. 헥사 타입이 사고가 났을 때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자분들이 선호하는 드론 타입입니다. 장점 다음으로 단점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장점이었던 지적도 자동 방제입니다. 지적도를 터치만 하면 바로 경계가 설정되고 방제 설정을 위해서 몇 가지 세팅을 해야 하는데, 사실 편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차에 의해서 자동 방제 설정 방법이 더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직접 수동으로 방제를 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적도와 실제 방제를 해야 하는 필드에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대리점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이라든가 비상시 어떤 조작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소 올드한 프레임 타입입니다. 반디1 S 플러스의 프레임은 조금 올드한 타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되는 드론의 랜딩 기어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하는 추세인데, 반디 S1 플러스는 과거의 방식인 카본 타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품 교체가 용이할 수도 있지만 카본 랜딩 기어의 경우 잦은 이착륙과 약재 장기간 오염되면 하단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파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견고함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약재 탱크도 상당히 오래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과, 특히 배터리 트레이의 경우 프레임 하단에 위치하여 배터리 교체 시 무릎을 꿇어야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등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드론들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했는데, 다음 모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터리를 2개 꽂아야 되는 것. 6셀 22000 배터리 2개를 묶어 한 세트가 되는 기본 구성으로 충전이나 관리 시 불편합니다. 배터리 트레이를 별도로 만들어 약재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보였으나 유저들의 상황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의 타입이 다른데, BMS 스마트 배터리나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의 경우 트레이 사이즈의 한계로 인하여 적용시키지 못하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종합 평점입니다. 반디 S 플러스의 가격, 성능, 편의성, 하드웨어, 완성도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지극히 제 주관적으로 5점 이상이면 사용할 만한 기준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RTK 모듈과 지적도 자동 방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만 초경량 비행장치 1종의 16리터급 드론치고는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반디 S1 플러스 드론 본체와 MK15 조종기, 6셀 22000mAh 배터리 6세트, 충전기, 50리터 비료 살포기까지 다 해서 가격이 2천만원 초반대입니다. 2천만원 초반대 가격임에도 배터리가 소프트팩 배터리 타입인 점, 노즐이 EFT 기본 제공형의 플랫 노즐, 조금만 신경을 더 썼더라면 차라리 드론에 적합한 콘제 타입이나 티제사의 정품 노즐을 사용하는 편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보조를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드론이지만 조금 가격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점 만점에 6점을 줬습니다. 두 번째, 성능. 1종 드론인 점을 고려하면 16리터 약재 탱크와 4개의 노즐,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비행 성능은 RTK 모듈이 적용되어 비교적 준수한 비행이 큰 장점이며, 작업적인 부분에서 액재 작업 시 2회 정도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의성입니다. 지저귀 컬리브레이션을 잡지 않아도 되지 않는 점과 지적도 자동 방제는 분명히 편리한 기능으로 다른 드론들에 비해서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자동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방제 설정 등을 숙지해야 하고 살포하는 약재 타입에 따라서 작업 세팅을 잘 해야만 합니다.
폴딩 타입이지만 비교적 큰 사이즈이고 배터리 교체 시 허리를 숙여야 하고 약재 충전 시 투입구가 좁아 불편한 점이 있어 10점 만점에 6.7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다소 부실한 랜딩 기어, 호환성이 떨어지는 배터리 트레이 등 아쉬운 점도 있지만 EFT사의 프레임 등 최근 원가 절감을 하려고 만든 하드웨어에 비해서 내구도 높은 CNC 가공 알루미늄과 카본의 샌드위치 체결로 비교적 튼튼한 메인 바디를 설계하여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으로 생각해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완성도입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시 조종기 등 물건을 캐노피 위에 비치할 공간도 있고, 그리고 꽤 튼튼한 메인 바디, 반디 플레이어 앱 등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직접 완성했다는 점 등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사용자 편의성 부분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져 10점 만점에 6.7점을 주었습니다. 전체 평점은 6.9점입니다. 여기까지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농업용 드론 제작사인 인투스카이사의 반디 S1 플러스 상세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